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주식 천만인 시대, 이제 주식은 일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로운 한 해 주식 포트폴리오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 나는 주식이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에서도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 갭상승으로 출발은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좀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은 했지만 버티지를 못하고 오후 들어서 점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약보합으로 오늘 마감을 했고요. 2,56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만나보시죠. 자, 외국인이 순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줬는데요. 기관 오늘도 역시 매도세를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890포인트까지 갔지만 오후 들어서 또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도 마감을 했습니다. 88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바로 만나보시죠. 코스닥은 개인이 나홀로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유망 바이오 벤처 M&A를 좀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컨퍼런스도 또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편집 치료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들에 이어서 저희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종목들 바로 만나보시죠. 마크로젠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26,150원으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소마젠과 에이프로젠 등등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만나볼 이야기는요. CES 2024입니다. 자, CES 개막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투명 TV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LED 관련주들이 오늘 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광전자와 비샘전자가 함께 상한가에 올라줬습니다. 2,780원과 5,790원으로 각각 마감을 했고요. 다른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CES 2024와 JP 헬스케어 컨퍼런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들은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문자로도 참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빅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생방송 중에 또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주식이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빅스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증시 너무나도 어렵죠. 이 미국 증시를 비교를 했을 때 사실상 이제 우리 증시도 조금 더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시고 많이 바라시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증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실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게 항상 증시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기에 맞게끔 전략을 잡아야지만 여기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시장의 전략을 혼자 잡을까?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자, 노란톡방에 오셨을 경우에 제가 거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도 잡아드리고 우리가 이런 증시에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가 매일매일 같이 브리핑도 해드리고 같이 또 수익 볼 수 있는 타점도 같이 잡아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그런 자료들 같이 또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노란통방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올라운드 전략가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보이시죠? QR코드와 또 문자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샵 3772 빅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오늘 생방송 중에 종목 상담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바로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 또 선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아까 전에 인사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응과 전략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선물을 하나 드려보자면 사실상 개인 투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내 증시의 특성상 사실상 가치 투자가 이 색을 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애매모호한 시장입니다. 뭔가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수익을 그만큼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많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방망이를 짧게 쥐고 단기적인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그만큼 포트의 회전도 빨라지고 수익도 극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한 가지 드릴까 해요. 어떤 선물이냐? 바로 이름하여 10만이 검색기라고 이제 검색기의 이름인데 사실상 이 검색기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유포도 되어 있고 검색기라고 해봐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어떻게 쓰는지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 내가 쓸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이 10만이 검색기는 사실상 이름만 조금 거창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손쉽게 초보자들도 가능하고 그 누구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검색기를 하나 선물을 해드릴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 검색기는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조건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바로바로 포착해주는 그런 종목 검색식인데 이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수급이 될 수도 있고 캔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미리 설정을 해서 원하는 종목을 포착해주는 우리가 증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수천 가지의 종목들 중에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뽑아주는 그런 이제 검색기 도구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증시에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매일같이 그 수천 가지 종목들을 돌려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우리가 또 한국인으로서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답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패턴들과 수급들 조건들을 선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종목들을 이 바로바로 쏙쏙 뽑아주는 그런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어떤 종목인지 어떤 종목들을 포착해 주는지 어떤 조건들을 포착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기 스윙에 관련된 검색식을 또 선물을 해드릴까 합니다. 천천히 공략했을 경우에는 약 30%까지도 사실상 기간이 충분히 어느 정도의 기간이 주어진다면 30%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를 이제 어디서 드리냐? 노란톡방 안에서만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미리 들어오셔야 이 검색기를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강의까지 또 제가 별도로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공략하면 30%, 대체 어떻게 어떤 종목들을 포착해 주는지 간단하게나마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오늘 상한가에 달성한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달성한 종목인데 이때 당시 장대 양봉을 1차적으로 만들어낸 종목이에요.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1차적으로 들어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디까지 내려왔을까요? 정확하게 상한가에서 절반 정도까지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절반 정도의 조정 이후로부터 특정 지지 구간이 생기죠. 이 지지 구간이라는 것은 종목마다 달라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상황별에 따라서 지지 구간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특정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상승도 혹은 반등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둘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던 아니면 손절매를 잡고 진입을 하던 대응을 잡고 접근했을 경우에 이러한 상한가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크로젠뿐만일까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직접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들을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예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트위치 TV가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로부터 반사수혜를 받는 게 바로 이 아프리카 TV다. 여기에 대한 트위치 시청자들이 아프리카 TV로 넘어갔을 경우에 스트리머들도 넘어갔을 경우에 그만큼 매출에 대한 성장률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아프리카 TV도 조건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에 도달을 해요. 두 번째 조건 지지 구간이 생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같이 공략을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아프리카 TV 어디서 잡아드렸을까요? 정확하게 78,000원대에서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목표가 99,000원까지 1차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3주 전이었나요? 23년도 말쯤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구간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지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같이 공략을 했던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또 수익 인증도 함께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종목이 있어요. LMS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LMS 지금 또 메타버스가 핫하잖아요. 이 LMS도 역시나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당시에 강한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특정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는 모습 이때 나왔죠. 자, 이 종목 그래서 언제 포착을 했을까요? 이 종목도 역시나 지지 구간이 잘 받쳐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이 방송 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같이 진입을 하자마자 중요한 건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뒤에 바로 상한가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역시나 재차 추가 상승까지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승의 초입 부근을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1003 검색식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디서 드리냐? 자, 노란톡방에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공략하면 30%. 단기 스윙에 대한 검색식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오늘 제가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기에 대한 강의 그리고 종목들도 같이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 지금 시드가 없어요. 청공산 검색식을 받아도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지금 내가 저한테 지금 내 계좌에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상담까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1003 검색기 활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거나 샵 3772 빅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검색기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생방송 중에는 종목 상담까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굉장히 좋게 출발하는가 싶었지만 끝내 이 상승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시장 좋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삼성전자가 엎어버렸어요. 분명히 AI 반도체의 수요가 다시 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국 증시에서 그만큼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또 나왔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미국 증시의 조정을 좀 돌아본다면 애플과
반도체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주들의 이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시장의 조정을 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뭔가 반도체주들 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은 많이 올랐어요, 사실상.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충분히 더 이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안 좋게 나올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의 업황은 안 좋은 걸 누구나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좋지 않게 나왔다는 점, 그 격차가 생각보다 조금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상승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온 부분이 좀 시장에서 안타깝게 보였던 것인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된 이후로부터 이 코스피를 하락으로 견인을 했고 코스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오늘의 대표 종목, 제주도 반도체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1.5%대에서 20%대까지 하락폭이 커지자마자 코스닥도 도저히 못 찾겠는지 반도체 종목들이 우르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오늘 윗꼬리 단 종목들 제법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오면서 코스닥도 마지막에 제약업종들과 일부 특정 테마들에 의해서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일부 반등을 좀 보여줬으나 조금 아쉬웠던 하루가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난해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아보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후로 또 발표될 예정들인 이벤트 등인데,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물가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죠.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 11일에 발표될 이 CPI 지표 자체가 그 다음에 발표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CPI까지 조금 지켜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망세마저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난해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올랐던 만큼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냐?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미국 증시의 조정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같이 조정을 받았고 이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을 때 국내 증시는 좀 애매해진다. 그러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의 하락 부분도 가능성은 없진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랑 키 맞추기 과정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내 증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조금 틀어주는 방향성이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게 결국에는 시장은 올라갈 텐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골라내지 않고 우리가 수익 볼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지 않는다면 또 상승장에서는 손 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천공산 검색식에서 대시세 초입을 잡아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종목들 제가 직접 노란톡방에서 드릴 예정이니까 늦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지만 또 삼성전자는 시장 예상치를 못 미치면서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흐름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다양한 이야기들은 저희 나는 주식인이다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의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는요.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빅스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기만 하면 입장 완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또 저희가 잠시 후에 진행하는 종목 상담도 함께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빨리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바로 도와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특징 테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저희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참여 방법 한번 보셨죠?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켜주시면 되는데요. 카메라를 실행해 주시고 저희 화면 아래에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 빅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셔야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만 또 진행을 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의 테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는요. 가상화폐 테마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상화폐, 지금 뭐 AI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핫한 종목들 많은데 굳이 왜 가상화폐 테마를 봐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 우리는 조금 단기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쥐고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방망이를 짧게 쥐려면 그만큼 일정들과 이슈들이 조금 빠르게 나와줘야 그만큼 움직이는 속도도 탄력이 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 가상화폐 테마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이 천공산 검색식은 대시세의 초입을 잡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시세의 초입을 잡아주는지 함께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 자, 근데 그 전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자, 비트코인 47,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21년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핫했었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 조정이 길게 가격도 기간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자자들이 힘들게 했었던 그런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최근에서야 다시 한번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왜일까요? 이러한 일정 때문인데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 이게 어떤 것일까요? 결국 가상화폐에 대해서 현물 ETF를 승인하겠다. 이 일정 자체는 이번 주에 바로 내일입니다. 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 가상화폐 ETF에 대해서 승인하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호재로 지금 시장에서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역시나 함께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STO 관련주들과 가상화폐 관련주들 굉장히 뜨겁게 또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과 STO 관련주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한다면은 어찌됐든 가상화폐 관련주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공략하기엔 조금 난이도도 있고 위험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그냥 가지고 나오진 않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될 만한 일정들과 관련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관성 역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랑 이 STO 관련주들이랑 결국에는 제2의 자산인 거예요. 가상화폐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신다면 이 STO 관련주들과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만약에 이 일정으로 아까 전장에서 보셨던 현물 ETF의 승인 기대감이 만약에 무산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이 STO 시장 개화 기대감이 작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일정을 앞두고 미리 선점해서 들어간다 했을 때 그 일정들이 실패가 됐을 때도 우리가 안전하게 탈출할 가능성까지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여러분들께 좀 짧게 짚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천공산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좀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천공산 검색식의 대표적인 우리가 같이 공략했던 종목들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공략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패턴들을 보여드렸는지 같이 보셨을 겁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로는 강한 장대 행봉이 수반이 돼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강하게 상승에 올라와주는 조건이, 전제 조건이 잡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절반 이상 조정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기간이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이 기간이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어요. 많게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4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 구간이라는 게 확실하게 잡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에 반등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청공산 검색식은 거래량이 수반된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이용한 반등을 노리는 검색식입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포착을 해서 종목들을 골라내주는 그런 검색식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STO 관련주들 굉장히 핫했던 거 기억나시죠? 불과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한 2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STO 관련주들이 한 차례 상승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크게 또 올라갔던 종목들이죠. 이때 당시에 주가가 4,000원에서부터 14,200원대까지 무려 400%가 넘는 상승을 또 만들어줬었는데 이때 당시에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청공산 검색식에 1차적으로 한번 포착이 됐었습니다. 언제였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상승이 나온 이후 그리고 지지 구간 절반 이상 조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멘트를 드렸습니다.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한 번의 장대 양봉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장대 양봉 이후로부터 거의 장대 양봉에 가까운 상승이 단일적으로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때 당시에 상한가부터 이 단일적으로 나왔던 상승들의 하나의 캔들로 뭉쳐보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내려왔을까요? 정확하게 상승 부분의 절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청공산 검색식에 포착이 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포착이 됐을 때 이후로부터 정확하게 수직 상승이 나오게 됐죠. 정확하게 이때 당시에 주가로부터도 대략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청공산 검색식은 그만큼 수급이 동반됐다는 건 뭘까요? 시장에서 그만큼 기대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 이후로부터 조정이 충분히 나왔는지가 관건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결국에 상승 이후에 조정이 확실하게 받쳐진 이후로부터 대시세를 형성해 나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역시나 가상화폐 관련주이면서 게임 관련주로 알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역시나 상승 이후로부터 역시나 청공산 검색식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언제 포착이 됐을까요? 자, 정확하게 이때 당시 1차적인 상승, 이때 당시에는 잡히진 않았어요. 워낙 이 조정폭이 크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노는 물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청공산 검색식에 크게 잡히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때 당시 2차적인 상승 나왔을 때 정확하게 이때 상승 이후로부터 절반의 조정 구간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라도 잡혔다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우리가 믿고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지를 받고 있던 모습까지 확실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청공산 검색식에 포착된 이후로부터 확실하게 공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승이 재차 나온다 하더라도 이때 주가가 53,000원 부근입니다. 53,000원대부터 77,000원대까지 못해도 대략 40% 내지 50% 가까운 상승이 이때에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공산 검색식은 일반적인 단기 스윙의 종목뿐만 아니라 한때지만 이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테마의 시세 초입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검색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도 역시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종목들 여러분들 나중에 유심히 살펴보세요. 청공산 검색식에 포착된 타점부터 그 이후부터의 상승을 우리가 같이 언젠가는 돌아볼 텐데 그때 당시에 종목들 오늘 노란톡방 오신다면 그 메타버스 상한가에 간 종목들을 우리가 조정 구간에 포착을 해서 청공산 검색식에 포착이 돼서 그 이후로부터 반등까지 또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가상화폐 관련주로 청공산 검색식에 포착됐던 타점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N자 파동이 진행되게 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청공산 검색식의 포착 조건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던 첫 번째 장대 양봉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장대 양봉도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땡땡%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냥 상승이 나오면 안 되고 특정 거래량, 자 어느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야지만 장대 항목의 신뢰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그 장대 항목이 진짜인지 또 믿음이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 항목이 나왔다고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얼마나 받쳐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부터 상승 이후에 절반 이상 조정이 진행되었는가, 이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이 이어지고 나서 잡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잡는 것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 잡을 때마다 우리가 그만큼 더 수익률이 올라가고 안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반 이상 내려온 종목들을 천공산 검색식에 포착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반등은 우리가 얼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점점 조금씩 하면서 그 이후의 수익들을 또 맛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 검색식 등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 결국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천공산 검색식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기술 투자예요. 역시나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대장주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이때 당시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위메이드 같은 가상화폐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부분에서 같이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상승이 1차적으로 나오게 됐고, 자, 쉽게 수급세가 꺼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또 위에서 장대 항목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포착했던 구간은 바로 이 장대 항목이 나온 중간 부분에서 포착이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부터 굉장히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적정 구간에서 대기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21선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수급세 그리고 일정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이 고점을 한 번 더 돌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엔 타점이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잡아야 될지. 자, 노란톡방에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FSN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딱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차트는 조금 쉬우실 건데 정확하게 보시면 이때 당시에 장대 항목이 두 개가 형성이 됩니다. 두 개가 형성이 되고 지금 점점 내려오면서 뭐가 생겼어요? 지지 구간이 생겼어요. 지금 바닥에 확실하게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후로부터 수급세가 끊이지 않는 양봉들이 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일정과 이슈들을 달고 있다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는 이유도 납득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추가적인 반등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 그리고 올라갔을 때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자, 어디서 알려드릴 수 있다고요? 노란톡방에서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여기에 대한 천공산 검색식의 효율까지 같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같이 강의를 해드릴 건데, 자, 지금 노란톡방에 함께 오셔야지만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거예요. 몇 분 안 남았습니다. 20분도 안 남았으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테마 가상화폐 테마 만나보셨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이 있고요. 혹시나 그 기대감이 사라진다고 해도 STO 시장 개화가 또 임박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에 이은 천공산 검색기 활용법까지 저희가 함께 강의 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신 이야기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샵 3772 빅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클릭해서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저희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만성피로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를 보유하고 계신데 8,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이 조금 크시네요. 30%를 들고 계신데, 근데 오늘 종가가 106,800원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또 수익권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상담 우려를 주셨네요. 어디서 이제 결국엔 팔아야 되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매도 타이밍. 네. 아. 매도 타이밍이 또 궁금하셔서 네. 또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분께서 매수 타점은 아까 전에 또 이 방송을 처음부터 보셨더라면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 천공상금에 포착됐던 시점부터의 그 매수가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아마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차트를 잠깐 같이 보자면 8만 원대부터 오늘 종가 기준으로 6,80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수익 구간이 30%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수익 보시는 거는 이제 축하드리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이 차트상 지금 중요한 저항대를 뚫고 올라왔다는 점이에요. 최근에 수급세도 굉장히 크게 들어왔고, 이번에 돌파되고 있는 저항대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오늘 또 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오늘은 또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을 해줬다는 점은 굉장히 유의미한 캐널과 패턴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저항대가 돌파가 강하게 됐고, 그 이후로부터 저항대를 좀 살펴보자면 대략 13만 원에서 14만 원대 사이에 2차 저항대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내가 차익 실현을 한 번도 안 하신다라면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을 지금 한 번쯤 하시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중간에 가기 전에 11만 원대의 약한 저항대가 살짝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죠. 이 돌다리도 항상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이 저항대가 또 복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한번 또 권장을 해드리자면은, 해당 구간에서 현재가 기준에서 한 절반 정도로 확실하게 차익 실현한 이후로부터 한 13만 원대에서 14만 원대까지 그 다음 차익 실현 구간을 좀 주신 다음에 그 목표가를 그 이후로부터 15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조금 더 파일을 넓혀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전략을 좀 잡아드리고 싶네요. 네, 자, 전략을 굉장히 또 상세하게 짜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2월 13일에 천공상 검색기에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네요.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차익 실현 한번 해보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멋진 하루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메디아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650원에 30%를 들고 계십니다. 역시나 비중이 좀 크십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7,780원이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지금 일단 비중이 생각보다 좀 크세요. 네. 그 비중이 생각보다 크신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차트 상황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디아나가 제약바이오주잖아요. 네. 최근에 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또 흐름이 괜찮죠. 네, 굉장히 흐름이 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도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언제 탈출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에 그게 문제인데,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50원의 매수가가 이제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 전에 제가 이거 딱 차트만 보면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말했던 그 패턴들이 좀 보이시지 않나요? 장대 양봉 이후로부터 나오는 조정들, 지금 딱 봐도 차트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상승마저로 상한가에 갔었어요. 그리고 이 메디아나 자체가 어떠한 이슈를 달고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어떤 특정 기업이 인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기업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인수 매각 대상으로 좀 이슈화가 되면서 강하게 또 상한가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상승 부분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날 제가 알기로 이때 당시에 수급세를 좀 본다면 분봉색으로 좀 살펴봐 드릴게요. 11월 20일 날 분봉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이날 지금 보시면 30분봉상 세 개, 네 개 캔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본다면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음봉 때 수급이 크게 들어온 게 아니라 양봉이 나올 때마다 수급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던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이후로부터 지금 조정이 조금 진행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제가 아까도 천공상 검색식을 얘기를 드리면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조정이 나오면 당연하지만 지지 구간이 어디서 잡히는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1차적인 지지 구간과 2차적인 이 저점 구간이 지속해서 조금씩이나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21평선의 돌파까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고점까지 충분히 돌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비중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에서 절반 이상 좀 덜어내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고점 부근에서 1차적인 저항대니까 그때 당시에 1차적으로 절반 정리 그리고 고점 이후로부터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좀 상세하게 전략을 좀 잘 짜주셨는데요. 그래도 결정은 또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현명한 판단 꼭 내려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대초님이 남겨주신 세 번째 종목인데요. 스타플렉스입니다. 3,500원에 비중 20%를 들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 3,035원으로 종가를 맞췄네요. 이 종목 네. 차트 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기업 자체가 조금 네.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는 있지만 일단 차트적으로만 먼저 좀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오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종가가 3,375원이에요. 그리고 매수가가 3,500원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매수했던 그 구간이 이 차트상으로 저점이 딱 맞닿아져 있을 때 저점 매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중을 좀 강하게 태우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손절. 우리가 항상 주식이 100%가 없듯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저점이 이탈된다는 것은 다 거기에 대한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점이 이탈됐다는 것은 물론 이때 당시에 2차 전지 하락세가 이제 어느 정도 풀리면서 시장도 같이 한번 눌러줬던 그런 구간의 저점이 이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세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이 구간이 그때 당시에는 지지 구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저항대로 작용될 수도 있어요.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고 저항이 지지가 바뀌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지지로 바뀌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반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3,500원대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시고 또 나은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앞으로의 흐름이 아주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중을 조금씩 또 줄여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꼭 좋은 판단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성민희 님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에이직랜드 62,900원에 20%를 들고 계신데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53,900원에 마감을 했고요. 10%가량 급등을 했어요, 오늘.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냥 그 에베레스트 산상에서 그냥 깃발을 꽂고 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초보자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전부 다 하셨어요. 네. 첫 번째는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는 초보자들이 가장 기피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대시세도 노릴 수 있고 일확천금도 노려볼 수도 있고 이게 고수익을 노려볼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하나의 행운일 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기업 자체가 얼마나 좋은 기업이든 주가를 평가하는 건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주가도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다행히도 상장된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일단 신규 상장주가 제일 무서운 게 추세가 없어요.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추세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고작 2개월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추세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1선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신규 상장주는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고점에서 추가하면서 깃발 꽂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조금 더 갈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항상 손절가를 잡고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언제 어떻게 떨어지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이제 어제가 만들어진 이 연봉이 저점이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제가 여기서 전략을 좀 잡아드리자면 손절가는 49,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어찌됐든 손절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상장됐던 당일날 그 저점을 깰 수도 있다는 점은 언제나 각인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전략을 잡아드리자면 저점 기준으로 49,000원대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고점이 만약에 돌파되면 그만큼 또 한 번 신고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64,000원 부근에서 절반 이상 확실하게 덜어내시고 나머지 절반만 좀 재미 보시면서 수익 구간으로 탈출하시길 바랄게요. 네, 손절가 잘 체크하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공략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 오늘 결국에는 또
공략주가 또 하나 있잖아요. 네.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준비한 종목은 우리가 오늘 아까 테마 교육을 했던 가상화폐와 천공생검색식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공생검색식 말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이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차트만 좀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로 준비를 했고요.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지금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상한가 가까이 도달을 했던 종목이에요. 상한가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진 못했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큰 장대 양봉을 그려줬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후로부터 나왔던 이때 당시의 장대 음봉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때 당시에 출해됐던 매물들 그리고 음봉의 위치를 고려를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음봉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일부일 뿐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더라도 큰 걱정이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무엇보다 장대 양봉에서 절반 구간까지 확실하게 조정이 나왔어요. 어제 개파락으로 시작했다며 오늘은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저점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일단은 매수가 자체는 내일 시초가로 진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표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초가로 내일 10일 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850원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저항과 지지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대 구간 3,850원 구간에서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은 노란톡방에서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도 손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3,000원대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아래로 저항대, 지지대 잘 살펴보시고 공략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나 혼자 하는 게 힘들다. 다 알아도 떨어지고 오르고 굉장히 혼자 하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여기서 잘 타독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 보시고 탈출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공략주로 만나보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잖아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QR코드와 문자 참여 방법 두 가지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는 스캔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빅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나는 주식이다. 오늘 빅스 대표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겠죠? 고맙습니다. 네, 저희 어느덧 또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됐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공개 방송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